예, 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2017년 새해가 어느덧 벌써 제법 많은 시간이 흐르고 이제 2월달을 향해 가는데, 오늘 이 시간은 2016년도 작년도에 활약한 실수말들의 성적과 그리고 2017년도에는 과연 어떤 말들이 활약을 할지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이 실수말들 리딩 사이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순위는 예전과 별로 큰 변동이 없었어요. 매니피가 역시 저력의 매니피가 1등을 하였고, 2등은 포리스트 캠프, 3등은 액턴파크, 그리고 4등은 비카, 5등은 컬러즈 플라잉이 했습니다. 일단 약간 이 순위에서 약간의 차이점이라면은 작년에 4등을 한 포리스트 캠프가 다시 2등으로 복귀를 했다는 점. 매년 2등은 이 포리스트 캠프가 했는데 다시 2등으로 복귀했다는 점 외에는 특별히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먼저 1등을 한 리딩 사이어죠. 리딩 사이어가 된 매니피는 역시 절대적인 강자였습니다. 일단 자마들이 147도가 출전해갖고 848경주에 출전을 했어요. 가장 많은 자마가 출전을 했고 가장 많은 경주에 출전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자연히 물량 공세도 압도적이었고, 그리고 또 이 대상경주 우승마도 3두를 배출했습니다. 3두를 배출했고, 그리고 대상 경주만 따지면은 6개의 대상 경주를 먹었어요. 그런 면에서 참 7개를 먹었습니다. 자마들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매니피의 1등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자마로는 파워블레이드가 있죠. 마일, KRA컵 마일, 코리안 더비, 그리고 장간배, 상관경주를 수입을 해버렸습니다. 흔히 말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고, 거기에다 국제신문배까지 우승을 하면서 총 4개 경주의 대상 경주를 가져갔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이제 새로운 강자죠. 떠오르는 신의 강자인 파이널 보스, 브리더스컵 우승과 과천시장배 우승을 하면서 내년 3세마 상관경주에서의 전망을 굉장히 밝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퓨전, 어제 끝난 이 세계일법의 대상경주에서 3등을 했죠. 이번에 작년에는 우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3등을 했어요. 역시 단거리 전형적인 추임마의 기질을 보여주었고, 이런 마필들이 선전을 하면서 매니피가 1등을 했습니다. 2등은 역시 저력의 포리스트 캠프입니다. 작년에는 오뚜고뚜기 빼고는 대상경주 우승마가 없었는데, 올해는 오뚜고뚜기가 코리안 오크스를 우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창세가 스포츠 서울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예선전 우승을 하면서 총 2두의 대상경주 우승마를 배출하면서 포리스트 캠프가 2등을 했습니다. 3등은 역시 트리플 라인이죠. 3등은 역시 액턴파크죠. 트리플 라인의 선전으로 이제 액턴파크가 3등을 했는데, 트리플 라인은 대통령배 아너스컵을 우승을 했고, 지난주에 있었던 그 두바이 원정에서도 2착을 한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강의 경주마이지 않나. 물론 그랑프리에서 클린업 조이한테 지긴 했지만 국산마 중에서 최강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트리플 라인의 선전으로 3등을 차지하긴 했는데, 트리플 라인이 나이가 좀 있죠. 그러니까 원래 새롭게 받쳐주는 3세 신예 중에서 액턴파크의 자마들 중에 출중한 자마들이 없었다는 점이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액턴파크 입장에서는. 2013년도 인디밴드가 우승을 차지하고 대통령배 우승을 차지하고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쳐주긴 했는데, 그때는 이 액턴파크 자마들의 출전 두수가 너무나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위권의 랭크에 올라가지 못했고, 이번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 자마들 숫자가 받쳐주면서 3등을 했습니다. 비카 4등은 비카가 했습니다. 이 생산자들이나 마주들이 보통 비카 자마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열에 한 8두는 못 뛰어요. 열에 8두는 못 뛰는데 그 한두 두가 대상을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카 자마들은 여전히 꾸준하게 자성의 비카 자마들은 경매시 높은 가격이 팔리고, 생산자들이나 마주들도 비카 자마들을 골라가는 이유는 대상 경주 한번 먹어보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 비카 자마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습니다. 역시 올해도 이 해마루가 서울 마주 협회장배 헤럴드 경제배 우승을 하면서 역시 올해도 이 대상경주 우승마를 배출했고, 컬러즈 플라잉이 5등을 했습니다.
2014년도죠. 그때 돌아온 현표 나팔 맹활약하면서 이 초창기에 엄청난 곽강을 받았는데 그 이후 넥스트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서울에서 컬러즈 플라잉이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쳐주면서 일간 스포츠배 대상 경주도 먹고 그러면서 이 참 터치 플라잉이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쳐주면서 다시 한번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과 비슷하게 이 리딩 사이의 순위에는 큰 변동이 없고 매년 올라왔던 마필들이 그대로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좀 리딩 사이의 순위권에서는 좀 밀려있지만 좀 의미가 있는 말들이 일단은 디디미가 8등에 랭크가 되어 있어요. 자마들이 69두밖에 출전을 못했습니다. 매니피가 180두가 출전을 했으니까는 거의 반수도 안 되는 숫자가 출전했고, 그러면서 8위에 랭크됐다는 것은 나름 시사하는 바가 커요. 역시 여전히 매니피는 여전히 꾸준하게 자마들이 성적이 나와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참 죄송합니다. 디디미는 여전히 꾸준하게 자마들이 성적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디디미 자마들은 이 평균적인 성공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2세가 이 두 번째 자마군이 출전을 하고 있죠. 사프 휴머입니다. 사프 휴머가 작년에는 그 고저스 드림이라는 마필이 상당히 맹활약을 펼쳐 주었어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대상 경주는 못 먹었는데 원래는 이 유로파가 경남신문배 그러니까 이 사프 휴머한테 첫 번째로 이 대상 경주 우승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프 휴머 자마들의 특징이라면은 좀 명확하죠. 500kg대의 자마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500kg대의 덩치 자마들이 거의 없다는 점이 조금 이 경매시 그렇게 높은 가격을 못 받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마주들이나 조교사들이 500kg대의 경주마들, 덩치마들을 선호한다고 봤을 때 500kg 자마들을 배출하지 못한다는 점이 사프 휴머의 큰 약점이었고, 두 번째는 2세 때 빠른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2세 때 빠르게 성적을 보여주다가 연성을 달리고 있는 연성을 달리면서 저 녀석 많이 뛰겠다 하는데 근데 이제 어디가 좀 안 좋아요. 그러면서 휴양을 갔다 옵니다. 근데 휴양을 갔다 오면 그 경주력이 그냥 사라져 버려요. 대표적인 말로 뭐 태권당자가 있었을 겁니다. 부산에. 제가 태권당자로 기억하는데 그런 식으로 좀 사형 관리가 좀 힘든 유리몸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급격하게 나빠지는 것도 아닌데 이제 계속되는 출전으로 데미지를 입고 휴양을 보내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은 예전에 그 기량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1,400 이상의 거리에서 아직까지 우승 자마가 사프 레이드, 물론 그동안 이제 외산마들밖에 안 왔죠. 외산마들이 와서 경주를 펼쳤는데 그러면서도 사프 레이드 빼고는 1,400 이상의 거리, 사프 레이드도 1,600인가 1,800 밖에 우승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1,400 이상의 거리에서는 검증이 안 돼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약점입니다. 고저스 드림도 단거리에서는 상당한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장거리, 중장거리, 그러니까 말거리에서부터는 조금 힘들 것으로 보이고 유로파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마방의 사용 관리가 워낙 잘 되는 마필이고 관리의 힘으로 어느 정도 거리는 극복이 가능해 보이기도 하는데 과연 이 말거리에서 유로파의 적응 능력이 어떨지는 그게 앞으로 향후 좀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가져보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유로파의 성공 여부에 따라 갖고 사프 휴머 자마들의 거리 적성이 어느 정도 판가름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리딩 사이어 순위를 살펴봤고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신규 시스말이죠. 자마들이 이제 2세대에 데뷔를 한 시스말들, 그 말필들의 이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등은 체프로열이 했어요. 2등은 사이먼 퓨어가 했고 3등은 노카드 10, 4등은 심포니 소나타, 5등은 네칸트가 했는데 체프로열이 프레시맨 사이어라고 합니다. 이거를 첫 해에 데뷔한 시스말들을 프레시맨 사이어라고 하는데 프레시맨 사이어에 등극을 했어요. 그리고 뭐 2년 차는 세컨 크롭 그리고 3년 차는 떨드 크롭이라고 하는데 프레시맨 사이어에 체프로얄이 출전하긴 사이어로 등극을 하긴 했는데 내용은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이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46두의 자마들이 출전을 했어요. 그리고 경주는 138경주에 출전을 했습니다. 2등을 한 사이먼 피오가 11두의 자마에 28경주밖에 출전하지 않은 것에 비해서 않았던 것에 비하면은 너무나 뭐 몇 배 이상 많은 경주에 출전을 했고 몇 배 이상 많은 자마들을 출전을 했는데도 상금은 뭐 그닥 큰 차이가 없어요. 체프로엘이나 사이먼 피오나 물론 이 체프로엘 같은 경우는 대표마가 없었고 사이먼 피오는 대표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간격이 좁아진 이유도 되기는 하지만은 일단 사이어로 등극을 하긴 했지만은 물량 공세로 이뤄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는 자마들의 숫자와 자마들이 출전한 경주로 밀어붙여 갖고 수득 상금을 쌓아 올린 결과라서 이거는 좀 거품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자마들의 이 성적만 보더라도 이 46두가 출전해서 12가 우승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46두니까 그 50두 잡고 12면은 20%의 성공 확률입니다. 체프로엘 자마들이 거의 다 조숙성을 가지고 있는다고 봤을 때 이런 수치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결과이고 서울의 4두, 부산에서 서울의 6두, 부산에서 4두가 우승을 했는데 임팩트는 부산 말들이 더 좋았습니다. 원더월은 뭐 7전 2승 2착 3회 3착 1회의 성적으로 경남 도민일보배 3착 브리더스컵 4착 하면서 대상경주에서도 어느 정도 적응력을 보여주었고 다른 박질은 오전을 뛰면서 1승과 2착 4회 복속률 100%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부산 말들이 서울 말들보다는 임팩트가 조금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페 유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체프로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거의 낙관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사이먼 피오에 오히려 그런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데 명색이 2등이긴 하지만은 1등을 능가하는 이 데이터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실질적인 1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먼 피오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이 극단적인 조숙성이에요. 2세 때부터 정말 빠른 성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좀 단점도 있죠. 이 놀부 시대라든가 놀부 시대인지 놀부 만세인지 제가 잠깐 het갈리는데 그 마필도 그랬고 좀 경제력 저하가 어느 정도 이 서서히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래 상승을 하다가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그 정도에서 유지되다가 보통 이래 완만하게 내려와야 되는데 그냥 뚝 떨어져요 성적이. 놀부 만세 같은 경우도 그 마방의 관리의 힘이었지 만약에 다른 마방이었으면은 더 급격하게 성적이 떨어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숙성이 있기 때문에 사이먼 피오 자마들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아끼다 똥 된다. 이런 거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마필이 2세 때부터 엄청나게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싹수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키워나가야지 하다가 갑자기 경주력이 하락세로 접어들면 그거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마방에서도 조금은 아끼면 똥 된다는 것처럼 좀 너무 조심스럽게 이 관리를 할 필요는 없고 성적이 나올 때 쭉쭉쭉쭉 달려줘야 되는 마필이 바로 이 사이먼 피오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사이먼 피오는 제가 혈통적으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는데 그 윗대 혈통 중에서 보면은 그런 경향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일본에서도 그런 경향을 많이 보여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이먼 피오는 2, 3세 때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번에 사이먼 피오 같은 경우는 11두가 출전해 갖고 2두밖에 우승을 못했는데 그중에 한두가 대호시대입니다. 4전 2승 2착 2회 복승률 100% 브리더스컵 2착 등 아주 좋은 성적을 펼쳐주고 있고 나머지 마필들은 이렇다 성적을 못 보여줬는데 일단은 종빈마의 이 스포트한 부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대형마가 나왔다는 거는 향후 계속해서 좋은 종빈마들이 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먼 피오 자마들은 나중에 꾸준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카드 10 같은 경우는
기대 이하에 못 미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솔직히 노카드텐 자마들이 덩치는 엄청 큽니다. 500kg대의 자마들, 500kg대의 자마들을 그냥 쑥쑥 잘 뽑아내는데 보면은 매니피의 500kg대 자마들은 이 제주 가서 보면 좀 단단해 보여요. 단단해 보이고 좀 깡이 있어 보이고, 근데 이 노카드텐의 500kg 자마들을 보면 좀 말랑말랑해 보입니다. 그런 게 그대로 경주에서 그대로 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출전 횟수당 소득 상금이 0.66 이게, 그리고 출전 두당 소득 상금이 0.64, 1위 평균이 1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상금의 평균이 1이라고 봤을 때 0.6이면 거의 절반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평균 이하의 수치이고, 그동안 노카드텐이 초창기에 들어오면서 좀 기대감을 가졌어요. 물론 좀비 생산하는 목장에서는 성공 가능성을 좀 반반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반으로 보는 경향이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신규 실수말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갔는데, 그 성적 자체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는 향후 노카드텐에 대한 인기도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자마들이 잔디기가 다분했고 의외로 이 성장이 더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마들의 성장이 2세 때보다는 2세 때 빠른 성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인기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심포니 소나타 같은 경우는 2두가 출전해 갖고 한두가 우승을 거뒀는데 그중에 한두가 울트라 로켓입니다. 지난주 경주에서 출전을 했죠. 잘 뛰었죠. 사실 울트라 로켓은 예전에 제가 목장에서 한번 가서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이 매니피 자마의 연달아를 보러 목장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연달아가 이쪽에 있었고 이 울트라 로켓이 반대쪽에 있었어요. 되게 이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장 사람한테 저거 뭐냐고 하니까는 명소공주 자마라고 하길래 명소공주면은 막 호감이 가는 겁니다. 그 마필 자체가 생긴 것도 괜찮았는데 명소공주 자마라서 그래요? 그럼 부마가 누구예요? 하니까는 심포니 소나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간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을 적게 고민을 안 하게 이제 목장에서 만들어 주더라고요. 팔렸다고. 그러면서 고민을 안 했는데, 울트라 심포니 소나타 같은 경우는 이 퍼스트 바이올린 자마예요. 그러니까 퍼스트 바이올린이 일본에 가서 상당히 좋은 자마들을 배출을 했죠. 그러니까 퍼스트 바이올린이 국내에서 역수출된 종비만 아마 1호일 겁니다. 일본으로 역수출돼서 일본에서도 좋은 자마들을 생산했고 미국에서도 이 좋은 그레이드 우승말을 배출을 했고, 그러니까 모마가 워낙 뛰어난기 때문에 이 심포니 소나타도 이 시스말로서의 성공 가능성은 분명히 있었다고는 봐요. 그런데 그래도 이 2두 중에 한두가 이 정도 성적을 거뒀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가 앞으로 심포니 소나타도 나름 한 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두밖에 출전을 안 했는데 이 정도 성적을 거뒀다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뭐 신규 시스말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경마장별 시스말들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서울은 매니피, 비카, 엑스플로이, 포리스트 캠프, 피스렐주 이런 순인데, 아무래도 이 서울에서는 해마루가 이 대선 경주를 2개나 먹었기 때문에 2등으로 올라갔어요. 2등으로 올라가면서 서울 경마장은 매니피, 비카 순인데, 그리고 포리스트 캠프가 창세가 했고, 3등이 엑스플로이시라는 점이 조금 의외인데, 보면은 출전 경주가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496 경주, 그러니까 매니피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의 자마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엑스플로이 자마들의 고령 마필이죠. 나이가 좀 있는 마필들, 새해가 됐으니까 이제 5세, 6세 이런 마필들이 아직도 꾸준히 띄워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물량으로 밀어붙인 결과이고, 창세 같은 경우는 이 포리스트 캠프 같은 경우는 자마들 숫자도 적고 출전 경주도 적다 보니까 좀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올해는 뭐 서울은 그냥 예전과 그닥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부산도 역시 예전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매니피가 역시 1등을 했고,
2등은 액턴파크가 차지를 했습니다. 트리플 라인은 워낙 잘 뛰었고 3등은 역시 오뚜고뚜기. 보면은 쉽고 좋은 마필들 파워블레이드, 트리플 라인, 오뚜고뚜기, 유로파 이런 마필들이 대상 경주를 꾸준하게 먹으면서 매니피, 액턴파크, 포리스트 팩캠프, 샤프 휴먼 이런 순으로 뭐 부산은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별로가 없습니다. 일단 컬러즈 플라잉이 서울에서는 56두가 출전해서 21두가 우승을 거두었고 한 19억의 상금을 벌여들였어요. 터치 플라잉이 대표 자마인데 서울에서의 순위나 부산에서의 순위는 데이터는 사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부산은 45두가 출전을 했고 17두가 우승을 거두었고 14억의 상금.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의 가능성, 비슷한 수준의 성적을 거뒀어요. 그동안 이 터치 플라잉, 컬러즈 플라잉의 가장 큰 약점이 뭐였냐고 한다면은 앞말들이 약했어요. 앞말들이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다는 점, 그리고 서울 경마장에서 좀 약하였다는 점이 약점이었는데 그중 약점 하나는 극복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이나 데이터를 보면 그닥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액턴파크는 서울과 부산이 극단적으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서울은 25두가 출전해서 8두가 우승을 했는데 이렇다 할 대표 자마가 없습니다. 반면에 부산에서는 71두가 출전해서 34두가 우승을 거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직선거리가 긴 부산이 액턴파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턴파크의 좋은 말들, 그러니까 액턴파크가 태어났을 때 경매 때 좋은 평가를 받거나 목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마필들은 전부 다 부산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서울보다 부산이 더 유리합니다. 그렇다고 서울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트리플 라인이 계속해서 서울 올라와서 좋은 성적을 거둔 거, 인디밴드도 서울 와서 대통령배를 먹었다는 점에서 서울에서도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부산에서 더 좋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부산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컬러즈 플라잉은 서울이 약하다는 인식을 어느 정도 불식을 시켰다. 반면 여전히 액턴파크 자마들은 여전히 좋은 자마들은 부산으로 가고 있다.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이번에 주목해야 될 수치 중에 하나가 경마장별 2세마들 시수말들의 성적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매니피, 엑스플로이트, 비카, 체프로열, 오피스 2순위인데 오피스는 그러니까 12년생 자마들이죠. 그때부터 꾸준히 자마들이 지금도 뭐 1군까지 올라간 마필들은 드물어도 2군에서도 꾸준히 활약을 펼쳐주고 있어요. 오피스 자마들은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제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능력 차이가 그러니까 이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도 그 경주력이 어느 정도 꾸준하게 이어주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세가 되든 5세가 되든 계속해서 성적이 내주고 있고 그러면서 서울에서 이 정도 성적을 거뒀다는 것도 이 물론 무한열정이 서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특히 2012년생 자마들, 2013년생 자마들이 그래도 꾸준히 성적을 거둬주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오피스 자마들은 서울이든 부산이든 상당한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여지고 부산 2세 시수말들의 부산 경마장 2세마 시수말들의 사이어는 오피스입니다. 아이스마린은 워낙 잘 뛰고 있기 때문에 아이스마린 덕으로 1등을 했고 2등이 액턴파크, 3등이 사프휴머, 4등이 체프로열, 5등이 매니피입니다. 계속해서 이 모든 수치에서 보면은 매니피가 줄고 1등을 하고 있어요. 리딩 사이어에도 1등, 그리고 경마장별에서도 1등, 그리고 뭐 다 1등을 하고 있는데 오직 부산 경마장에서만 이게 5등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투트랩들 빼고는 이 매니피의 좋은 자마들을 배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투트랩터를 배출하지 못했고 물론 2017년 들어오면서 이제 뭐 몇 번의 경마 주간을 거치면서 매니피 자마 이제 3세가 된 자마들이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둬주고 우승을 거둔 자마들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녀석 대상 경주급이다라고 생각되는 마필은 아직까지 배출을 못하고 있어요. 이 점이 좀 이 매니피가 5등으로 간 이유 중에 하나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
매니피 지금 이제 현재 3세 자마죠. 뭐 파이널 보스를 필두로 해서 매니브레이싱, 꿈의 실현 이런 싹수 있는 마필들이 다수 있어요. 그리고 부산에서는 아직까지 이렇탈 마필, 투트랩들 빼고 크라지오 이런 정도의 마필들이 활약을 펼쳐주고, 물론 아델 시리즈 중에서 한두는 뛸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대성경주급이라고 생각될 정도의 마필은 없다고 봤을 때, 올해 상관마 경주에서는 아무래도 서울 쪽이 자신감을 내비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관 경주에서 가장 큰 강점을 보이는 마필이 매니피 자마들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면에서 서울 이 매니피 자마들 중에 싹수 있는 마필들이 서울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서울이 상당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런 마필들이 매니피의 가장 큰 이 부산에서 이제 비싼 말들이 많이 갔습니다. 아델의 진주 이 녀석은 뛸 것 같아요. 1억 3천만 원, 아델 히어로 1억 3천만 원, 캡틴 블레이드 8,500만 원, 그리고 이번에 지난주에 데뷔를 한 승리 스타도 9천만 원. 매니피의 비싼 말들이 부산에 갔음에도 이렇다 성적을 못 보여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느낌이죠. 느낌인데, 일단 이 비싼 마필들의 능력이 그닥 크지 않았다는 점. 두 번째는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서 초기 육성을 트레이닝을 받고 온 마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매니피 자마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3, 4두가 있었는데 그 자마들, 그러니까 원래 3세가 되는 그 매니피 2세, 3세가 되는 매니피 자마들이 미국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와서 국내에서 데뷔를 했는데 이렇다 성적을 못 보여주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런 마필들, 즉 다시 말해서 싹수 있는 마필들이 미국에 원정을 갔겠죠. 1억이라는 돈을 들여갖고 그 미국 유학까지 보냈는데 그 마필들의 싸그리 다 사라졌다는 점에서, 그래서 원래 이 서울 부산에서 매니피 자마들, 그 미국 원정을 갔다 온 매니피 자마들이 거의 다 부산 마필들이었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니피 자마들의 성적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떤 뭐 검증이 된 부분이 아니죠. 물론 그 마필들이 정상적으로 경주에 데뷔를 해갖고 정상적인 능력을 어느 정도 보여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 싹수 있는 마필들이었고 그 마필들이 지금 현재 전부 다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큰 부분을 착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오피스 같은 경우는 부산에 이제 아이스 마린, 무한열정 이런 마필들, 그리고 일류스타도 상당히 좋은 마필이죠. 그리고 백두봉도 이 자질이 좋은 마필입니다. 이런 마필들이 이 너무나 좋은 3세 마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산에 이제 오피스가 이끌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이 올해 3세 마필들 중에서 부산은 오피스가 여전히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뭐 서울대에서 말씀드린 아이스마린, 무한열정, 일류스타, 백두봉, 프리케어 이런 마필들이 3세에서도 꾸준하게 성적이 내줄 것을 보이고, 서울에 이제 파이널 보스를 필두로 해서 매니브레이싱 이런 마필들, 매니피자마들이 3세 마필들을 선도할 겁니다. 서울에서는 평촌 라이언 컨저버티버도 기본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런 마필들이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제 2014년도부터 이 활약을 해준, 그러니까 2012년생 마필들이죠. 썬버스터, 미스터 마운틴, 속보 왕자, 그리고 오피데이, 뮤진이, 나범 이런 마필들, 즉 스피디한 마필들, 제가 불러드린 마필들이 전부 다 스피디한 마필들인데, 그런 스피디한 마필들이 꾸준히 활약을 펼쳐주고, 이 마필들은 6세가 돼도 활동을 해줄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여전히 오피서의 자마들이 올해도 이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현재 3세 마필들은 서울은 매니피 자마들이 득세를 할 것 같고, 부산은 오피스 자마들이 득세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원래 아직 2017년도 마사회의 이 교배 계획이 발표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내륙으로 아마 이 매니피랑 오피스가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륙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완전 환호를 지르고 있을 겁니다. 서울에 잘 나가는 매니피, 부산에 잘 나가는 오피스가 내륙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이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내륙 경주마들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고, 예전에 매니피가 2년 계획으로 이 내륙으로 오려고 온 적이 있었는데 1년만 있다가 갔습니다. 그때 이제 생산하고 간 마필이 지금 현재 3세가 되는 마필들이죠. 부산의 성리스타, 서울의 매니파크 이런 마필들이 그때 내륙에서 생산한 마필들인데 그 마필들이 어느 정도 성적이 내어준다면은 올 2017년도 교배하는 내륙산 매니피 자마들에 대한 성적도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오피스까지 덩달아 오고 있고, 반면 제주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제 남은 마필들이 비카는 이제 예비 시즌말로 돌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비 시즌말로 돌려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올해부터 교배를 안 한다는 얘기죠. 호크인과 원쿨캣 이두 중에서도 한두는 예비 시즌말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호크인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원쿨캣은 그대로 시즌말 생활을 하고, 그렇다면 남은 마필들이 이제 노카드 10 거의 인기가 없을 겁니다. 많이 안 갈 거고, 이번에 미국에서 새로 도입을 한 테이크 차지 인디 이런 마필, 그리고 한센 요런 마필들. 한센은 뭐 경매에서 이 덩치 큰 마필들은 다 비싸게 팔리고 있기 때문에 한센에 대한 인기도는 있을 것이고, 그리고 티즈 원더프는 반반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갈 수 있는 마필은 티즈 원더프, 그리고 테이크 차지 인디 요런 마필들한테 인기도가 좀 몰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뭐 제주도에서는 한센, 티즈 원더풀, 테이크 차지 인디 이런 마필들로 이 인기도가 몰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내륙은 이제 역시 매니피, 오피스 무조건 가죠. 근데 이 매니피 자마들이 그동안 성공을 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매니피가 유정인자의 전성 능력이 탁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뛰어난 조숙성에 역시 한란의 피를 잘 물려받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 자체가 뛰어난 시스말이었습니다. 매니피 자체는. 그리고 그럼에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성적을 지금까지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목장에서 매니피 교배권을 이제 추첨을 해요. 추첨을 해서 매니피 교배권이 당첨이 됩니다. 당첨이 되더라도 자기 목장에 있는 아무나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씨앗말로 딱 등극된 마필들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 조건이 좋고, 그러니까 이 우선 씨앗말이라는 게 단순한 거예요. 좋은 자마들을 생산하였거나, 종비말로서 좋은 자마들을 생산하였거나, 아니면 현역 시절 경주 성적이 좋았거나, 이게 딱 우선 씨앗말의 요건인데, 경주 성적이 좋았다는 것은 결국 선대로부터 우선 유정인자를 물려받았다는 것을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주 성적이 좋은 거고 잘 뛰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좋은 종비마들이 전부 다 그동안 계속해서 매니피한테 갖고 생산자들 입장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가죠. 왜냐하면은 일단 그 자마들이 매니피 자마들이 일단은 매니피 자마들하고 딱 교배를 해서 태어난 자마들이 기본적으로 경매가라든가 마필가가 높게 가기 때문에 일단 뭐 에이스급 종비마들이 가고, 그 가는 것을 생산자들도 기쁜 마음으로 가고, 이게 시너지 효과가 발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매니피의 우선 유전 인자 전성 능력이 탁월한 점, 그리고 그동안 이 스포트된 종비마들이 한국에서는 그래도 국내에서는 최상위급 종비마들이 스포트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솔직히 못 뛴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시너지 효과가 발휘가 되면서 매니피 자마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까지 작년도 시스말들을 총 결산을 해봤습니다. 여전히 매니피의 강세는 2017년도에서도 계속될 것이고, 다만 특이한 점은 부산에서 오피스의 3세 자마들의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요 정도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 좀 떠든 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 방송된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80도로 정리해서 제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이 시스말이라든가 혈통에 관해서 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경마를 보는 눈이 한결 더 높아집니다. 자, 그럼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좋은 공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